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심각해지고 방역 패스 단속이 강화되면서 소상공인과 학부모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오늘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아파트 관리를 위탁받은 회사가 직원 보험료를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광주시가 5개 구청에 전수조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싼금리로 돈을 쓰게 해주겠다는 말로 유혹하며 돈을 가로채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당수가 40, 50대였습니다. 내년부터 광주 지역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 준비금이 지급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방역당국이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의 안전성 문제로 인해 반발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광주에서는 오늘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시와 자치구, 경찰 관계자들이 광주 광산구의 한 코인 노래방을 찾았습니다. 방역 패스 계도 기간이 끝나고 합동 점검에 나선 겁니다. 방역 패스 안내문이거든요. 이거 보시고 오시는 손님들 좀 잘 체크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시설이라 교육부도 함께 나서서 방역 지침을 알리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의 경우 단체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 확진자가 발생하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11월 한 달 동안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920여 명 가운데 5분의 1가량이 10대였고 12월 확진자 670여 명 중에서도 10대가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방역당국은 청소년들에게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도 시작됩니다. 의료진들이 와서 여기서 접종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병원에 방문하셔야 된다는 그런 좀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시교육청의 수요 조사 결과 광주시 전체 중학생 4만 3천여 명 가운데 1,900여 명만 찾아가는 백신 접종을 신청하는 데 그쳤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12세에서 17세 접종 완료율이 현재 47.1%에 이르는 만큼 이미 백신을 맞은 학생도 상당하지만 백신에 대한 불안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알레르기가 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른들은 이제 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안 맞으려고 했는데 무서워서 근데 또 안 맞으면 학원 안 간다고 하니까 방학 때 맞으려고. 청소년들이 백신을 맞아도 안전한가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한 가운데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한 논란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고령층이 많은 전남 지역에서는 3차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돌파 감염이 확인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3차 백신 접종을 서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농촌 보건지소가 어르신들로 북적입니다. 4,800여 명이 살지만 접종이 가능한 위탁 의료기관은 한 곳뿐인 마을에 접종팀이 직접 찾아온 겁니다. 지난 2월 집단 감염으로 전수조사까지 한 차례 겪었던 만큼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몰려가지고 아주 상당히 기다려야 했어요. 이제 보건소에서 주당에서 일하죠. 최근 2주 동안 전남의 확진자 가운데 43%는 60세 이상이었습니다. 고령층 대부분이 2차 접종 뒤 3개월이 지난 만큼 3차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입장.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이 50%를 넘어서면서 전국 평균보다는 높지만 구간별 편차가 큰 상황이어서 방문 접종팀을 운영하는 등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로 나눠서 분산 접종하도록 그렇게 개별 마을로 다 방송 실시하고 개인들한테도 문자 전송 완료해. 현재 전남에서 백신 접종이 가능한 곳은 22개 보건소와 640개 위탁 의료기관. 방역당국은 최근 도내에서도 돌파 감염이 확인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3차 접종을 받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요즘 아침에 나설 때면 추위부터 살펴보게 되시죠. 오늘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먼지가 가득하겠고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우산과 함께 황사용 마스크 챙기셔야겠습니다. 먼지 소식부터 살펴보시면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기가 정체된 상태인데요. 먼지는 내일이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도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전 중에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오후 2시를 전후해서 비가 그치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와 전남의 5mm 안팎으로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 날씨보단 내일 날씨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심한 추위와 함께 눈 소식도 예보된 상태입니다. 기온은 많게는 10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고요.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15cm에 달하는 큰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큰 추위 없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1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민간 회사의 위탁 관리를 맡긴 아파트에서 직원의 보험료가 부당하게 징수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비단 광산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구청 감사도 진행됐지만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게 주민들의 반응인데요. 광주 MBC의 보도와 관련해 광주시는 5개 구청에 실태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20여 세대가 살고 있는 광주 남구 한 아파트. 이 아파트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한 민간 회사의 관리를 맡겨왔는데 업체는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비미화원의 보험료를 매달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걷어갔습니다. 매달 업체는 사용자 부담분에 해당하는 경비, 미화 직원 9명의 국민연금 납부료를 많게는 9만 8천 원까지 가져갔는데 경비미화 직원들의 급여 명세서 공제 내역에는 국민연금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경비미화원 대부분이 만 60세 이상이어서 국민연금 납부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입주민으로부터 안 걷어도 될 돈을 가져간 걸로 추정되는 액수만 3년간 2,500만 원에 달합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60세 이상이시죠, 만으로. 그래요. 그 전에 이렇게 빠져나가는지는 저희가 되게 알 수가 없죠. 해당 금액을 환수받지 못한 주민들은 전체 주민 30% 동의를 얻어 남구에 감사를 요청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감사를 진행한 광주 남구는 사인 간 계약 관계에 관여할 수 없다며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냈습니다. 주민들은 이럴 거면 감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불만입니다. 그 지자체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아까 그 업체에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이제 완전히 날개 달아준 거죠. 대구, 부산 지역 120여 개 아파트를 관리하는 업체는 만 60세 이상 직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주민들에 돌려줘야 할 의무가 계약서엔 없다며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법적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보도와 관련해 정의당은 공동주택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광주시에 전수조사를 촉구했고 광주시는 특정 자치구와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민간업체가 위탁 관리를 맡은 아파트 4대 보험료 전수조사를 각 구청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자 대부분은 40, 50대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10건 가운데 9건은 싼 금리로 돈을 쓰게 해주겠다며 유혹하는 이른바 저금리 대출 사기형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월 광주의 한 은행 지점에서 1,200만 원을 현금 인출하려는 고객이 석연치 않아 보인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해당 고객은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접근한 보이스피싱에 걸려든 50대 자영업자였습니다. 경찰은 그럴 리 없다는 고객을 가까스로 설득해 피해를 막았습니다. 내가 뭐 보이스피싱 당할 것 같냐, 나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이게 좀 안 믿거든요. 그리고 마찰도 생기고 경찰관 말도 안 믿는 상황이라. 올 들어 광주 지역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578건에 피해액만 150억 원에 이릅니다. 이들 피해 사례의 89%, 그러니까 10건 중 9건은 이른바 저금리 대환 대출을 미끼로 내세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이 저금리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3분의 2가 40~50대였습니다. 정부 지원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금리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많이 현혹이 돼가지고 어르신들은 아예 대출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에도 현혹이 안 되는데 40~50대 사업하시고.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은 지난 5월부터 금융기관들에게 고객이 현금 500만 원 이상을 인출할 때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고 2천만 원 이상일 때는 원칙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여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임없이 교묘한 수법으로 진화를 하고 있어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계 공모에서 주식회사 나인건축사 사무소의 설계안이 선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평온을 위한 치유 또는 숲속에서의 치유라는 제목의 설계안을 낸 나인건축사 사무소를 선정하고 연내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라우마치유센터는 서구 옛 국군 광주병원 부지에 사업비 94억 원을 들여 건립할 예정이며 과거 국가폭력으로 인해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을 치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경찰관 수십 명이 초과 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전남경찰청은 근무 시간을 조작해 3년 가까이 300만 원가량씩 부당 수령한 의혹을 받는 나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20여 명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초과 근무 시간을 조작하는 과정에 지시나 청탁이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밝히는 대로 징계 절차와 함께 부당 수령액 환수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뿐만 아니라 가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을 우려해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광양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기후 위기를 걱정하는 초등학생들이 직접 채식 급식을 건의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채식 급식의 날을 맞은 광양 옥룡초등학교의 점심시간입니다. 카레에는 소고기 대신 브로콜리가, 장조림에는 육류 대신 메추리알과 버섯이 들어가 있습니다. 채식 메뉴가 아직은 생소하다 보니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일반 채식만 있으면 별로였을 텐데 계란이나 다른 채식도 많이 있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달걀 같은 것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원래 맛있는 것 같고. 원래 야채를 좋아해요? 네. 채식 급식을 하자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나온 건 지난달입니다. 환경교육을 받으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게 된 6학년 일반 학생들은 채식 급식을 건의하는 편지를 전라남도 교육감을 포함한 학교 관계자들에게 보냈습니다. 교육감이 SNS를 통해 학생들의 건의를 선뜻 받아들여 화제가 됐고 학교도 건의를 받아들이면서 이번 달부터 채식 급식이 시작됐습니다. 쓰레기를 줍게 됐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채식 급식에 관심을 채식 급식을 하는 방법과 횟수도 학생들이 회의를 통해 직접 의견을 조율한 결과입니다. 육류를 좋아하는 친구들을 배려해 한 달에 2번만 채식 급식을 하기로 했고 완전 채식 대신 유제품과 달걀과 같은 난류는 섭취하는 부분적 채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를 스스로 실천해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초등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조정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입학 준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시교육청 관내 초중고 학생 4만 2천여 명이고 학생 1명당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10만 원, 중고등학생 25만 원입니다. 초중고 신입생들은 지급받은 입학 준비금으로 원격 수업용 스마트 기기와 도서, 의류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입학 준비금은 서울시 교육청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시행했고
초등학생을 포함시킨 사업은 광주시 교육청이 첫 사례입니다.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유산 사업으로 추진한 제1회 광주 수영선수권대회와 마스터즈 대회가 올해도 결국 열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두 대회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연기한 끝에 오는 18일부터 일주일 동안 남부대 수영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져 전격 취소됐습니다.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최다 7천여 명대에서 발생하고 있고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바이러스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근대 산업 유산인 전남 방직과 일신 방직 공장 부지 개발과 관련한 본 협상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기본 원칙을 잘 지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전남 일신 방직 부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는 전문가와 주민 등을 포함한 전담팀이 오랜 토론 끝에 건물 보존 원칙과 협상 전제 조건을 마련했다며 본 협상에서도 이러한 원칙과 조건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합동 태스크포스를 존치하고 공장 건축물 보존 기본 원칙과 협상 전제 조건을 준수하며 사업 단계별로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 등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광양의 유일한 국보인 중흥산성 쌍사자석 등은 과거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에 의해 옛 전남지사 관사로 옮겨진 뒤 경복궁 등지를 거쳐 지금은 광주 국립박물관에 소장 전시돼 있는데요. 이제는 쌍사자석 등을 지역으로 반환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마리의 사자가 연꽃무늬 받침돌 위에 가슴을 맞대고서 석등을 바치고 있습니다. 동일신라 말기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은 조각술이 섬세하고 정밀한 작품으로 조형미도 뛰어나 국보 103호로 지정돼 보존되고 있습니다. 아주 희귀한 그런 석등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사자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 사자 모양의 어떤 조각 기법이 굉장히 섬세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그 동아시아에서도 보기 드문 석등이기 때문에 현재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유일한 국보이기도 한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은 지난 1930년대 일제 강점기 조선 총독부에 의해 중흥산성에서 옛 전남지사 관사로 처음 옮겨졌고 이후 덕수궁, 경복궁 등지를 거쳐 지금은 광주 박물관에 소장돼 전시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이 다시 지역으로 반환돼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 국보는 보물 중에 보물이죠. 나라의 가장 중요한 문화재인데요. 그 문화재를 지역 주민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는 국가에서도 그런 기회를 주민들에게 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적 역량이 그 정도는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광양시도 이 같은 지역 여론을 수렴해 관련 학술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는 지난 1992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중흥산성 쌍사자석 등의 반환을 시도했지만 적절한 보존 장소의 부재 등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번번이 무산됐었습니다.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석 등의 반환을 위한 지역사회의 세 번째 시도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광주시립미술관이 독일의 예술기관인 GKM과 함께 미디어 아트 분야의 유명 작품들을 전시합니다. 오는 17일에 개막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게리 힐과 스타이나 백남준 작가의 작품 등 GKM이 소장하고 있는 베스트 컬렉션 90여 점을 통해 미디어 아트의 계보와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세계적인 미디어 아트 전문기관인 독일의 GKM과 2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이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촌 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 근로제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는 한시적 계절 근로자 상시화와 농가당 고용 허용 인원 확대, 근로 적용 작물수 제한 폐지, 일주일 단위 단기 고용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60여 명의 한시적 계절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라남도는 내년 봄철 농번기를 대비해 각 시군별 인력 수급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시가 민간공원 조성 사업 부지인 7공원에 그라운드 골프 전용구장을 조성합니다. 광주시는 축구장 크기인 8,000제곱미터 부지에 전용구장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202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라운드 골프 전용구장은 전국에 228개가 있지만 광주에는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한평군 한평읍 이장협의회에서 60만 원, 수호 1위 마을 주민들이 30만 원, 석성 1위 마을 주민들이 90만 원, 한평리 주민 최을주 씨가 100만 원, 현대환경테크 대표 노선래 씨가 30만 원, 윤슬한옥 대표 김미정 씨가 100만 원, 나주시 노안면 정구환 씨가 5만 원, 유곡 1위 주민들이 14만 원, 오정 1위 주민들이 22만 원, 양천 1위 주민들이 19만 원, 장동 1위 주민들이 22만 8천 원, 노안면 한영섭 씨가 10만 원, 학산 5리 주민들이 31만 1천 원, 학산 6리 주민들이 20만 원, 용산 3리 주민들이 10만 원, 담양군 가사문학면 반성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주식회사 나눔 안창수 씨가 20만 원, 가사문학면 여성의용소방대에서 5만 원, 가사문학면 남성의용소방대에서 5만 원, 가사문학면 청촌마을 자치회에서 1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